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했고 그 여파로 수백 명의 이민자들이 길거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는 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끌려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는 분노했고 거리엔 시위대가 모여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시위는 오래지 않아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차량이 불탔고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며 LA는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시위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한복판에 누구보다 분노했고 누구보다 무력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 먼 나라에서 온 하나의 아이디어로 단숨에 그 폭력을 끝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사람의 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나 고메즈입니다. 가디나 지역에서 10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지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는데 거리 곳곳에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이민자 단속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소리가 제 가슴을 찢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애원하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런 일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마트 앞에서는 장복이 나온 아주머니가 끌려갔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는 일하러 가던 아저씨가 체포됐습니다. 학교 앞에서는 아이를 데리러 온 엄마가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게 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뭔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후가 되자 거리에는 분노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인권 침해다. 우리를 동물 취급하지 마라. 외치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밤늦게까지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가디나의 어두운 하루였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부터 시작해서 체포 현장, 가족들의 절망까지 모든 걸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다 쓰고 나니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기사를 몇 번이나 써봤는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국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밤하늘에 수만 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저에게는 거대한 힘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침묵 자체가 하나의 언어인 것 같았어요. 영상 제목을 보니 한국의 촛불 집회였어요.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든 시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런 평화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정권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영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분노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보여준 거였어요. 혹시 우리도 저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유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연이라는 25살 여학생이었어요. UCLA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밝고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연에게 촛불 시위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폭력을 쓰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적을 미워한 게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반대했거든요. 사람을 미워하면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면 폭력이 나오죠. 하지만 정책을 반대할 때는 냉정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서 싸워왔거든요. 트럼프를 미워하고 경찰을 미워하고 정부를 미워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시스템과 싸운 거였어요. 그래서 평화로울 수 있었던 거죠. 촛불의 의미가 뭔가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촛불은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어둠을 밝히는 거죠. 우리는 어둠과 싸운 게 아니라 빛을 만든 겁니다. 그 빛이 모이면 어둠이 사라져요. 인터뷰가 끝날 때 지연이 저에게 작은 촛불 하나를 주었습니다. 하얀 왁스로 만든 작은 초였어요. 이 초는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용도예요.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게 있을 때 켜보세요. 지연의 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촛불을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작고 하얀 촛불이었어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지연의 말을 생각하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촛불 수만 개가 모여서 나라를 바꿨다고 하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촛불 시위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모습,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는 장면,
시위가 끝나고 쓰레기까지 치우는 모습을 봤어요. 심지어 경찰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행동 예술 같았습니다. 한국의 시위 문화는 행동의 미학이었어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동참하고 싶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위는 항상 분노를 표출하는 거였는데 한국의 시위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 차이가 결과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작은 촛불이 보였어요. 지연이 준 촛불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쳐다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 소피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동네에서도 시위가 있을 거래요. 친구 아빠가 잡혀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인대요. 16살인 소피아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까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고민됐습니다. 시위에 참여해야 할까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까지 다칠 수도 있었거든요. 기자로서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가만히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날 밤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소피아, 엄마가 시위에 나가면 어떻게 생각해?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다치지는 말아요. 엄마가 다치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한국 시민들이 평화를 택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냈죠. 비폭력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저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책상 위에 촛불을 다시 봤습니다. 지연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지키고 싶은 게 있을 때 켜보세요. 저에게 지키고 싶은 게 있었나요? 딸의 미래, 이웃들의 안전, 우리 공동체의 평화, 그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조용히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서 있기로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시위에 나갈 거야.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할 거야. 평화롭게. 소피아가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저는 유튜브를 켜서 촛불 집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소피아도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엄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어요.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평화의 힘을 믿게 됐거든요. 시위 당일 오후 3시, 가디나 시청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촛불을 손에 들고 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100여 명 정도 됐을까요? 나이도 다양했고 직업도 다양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물러가라. 이민자를 보호하라.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떤 청년은 손에 돌을 들고 있었어요. 저놈들한테 보여줘야 해.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경찰들도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방패를 들고 대열을 정비하더군요.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어요. 몇 분 후면 충돌이 일어날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손에 든 촛불을 높이 들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지키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에는 수백만 명이 모여서 평화롭게 시위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노보다 강한 게 평화예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들고 있던 청년도 돌을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순간부터 광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들어 나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들이 앞줄에 서고 나이 든 분들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은 작은 의자를 가져왔어요. 경찰들도 긴장을 풀고 방패를 내리더군요. 분노 대신 침묵이 도시를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이 느껴졌어요. 한국 시위 방식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평화가 무력이 아니라 더 큰 힘이라는 걸 말이에요. 시위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서울에서 배운 밤이었어요. 그날의 경험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국의 촛불 시위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 지역에서도 평화로운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연과의 만남, 촛불의 의미, 그리고 실제 시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겁더군요. 지역 신문이었는데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위를 해보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카고, 휴스턴, 마이애미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비판도 있었어요. 외국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맞나? 미국은 미국만의 방식이 있다. 한국 시위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 는 의견들이었죠. 저는 그런 비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반대가 따르니까요. CNN에서 전화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이 포터가 물었어요. 한국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건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건 흉내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평화의 힘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한 거예요. 마치 간디의 비폭력 저항을 각 나라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것처럼요. 그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한국식 촛불 시위를 시도해보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의 촛불이 우리 거리에 안내등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기사 봤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도움이 될 줄 몰랐어요. 지연의 말에 저도 기뻤어요. 한국 시위 모델이 공공담론의 기준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이룬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시민의식을 키워온 결과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위 문화를 우리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계속 실천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촛불 나누기 모임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거였습니다. 첫 모임에 10명 정도 왔어요. 나이도, 직업도, 출신도 다양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로사 할머니, 중국계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흑인 목사님 제임스, 백인 주부 캐런까지. 평소에는 대화할 기회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죠. 저는 작은 촛불을 나누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촛불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촛불을 켜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공원에는 촛불만이 작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로사 할머니는 손자가 안전하게 학교 다니기를 바란다고 했고, 제임스 목사님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데이비드는 졸업 후에도 이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캐런은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놀라운 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간다는 거였어요. 국적도, 종교도, 피부색도 달랐지만 비슷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모임이 끝날 때 로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건 시위가 아니라 회복이네요. 우리 마음도 우리 동네도 회복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이 정말 맞았어요. 한국의 촛불 정신이 인종과 종교를 넘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연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연, 고마워요. 당신이 준 작은 촛불이 우리 동네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의 평화로운 시위 정신이 여기서도 꽃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희망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이 모임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질 정도였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줄 몰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증명한 평화의 힘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2번째 큰 시위가 계획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모임에서 주도하게 됐어요. 첫 번째 시위의 성공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참여하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딸 소피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걱정됐어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시위에 나가는 게 맞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소피아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엄마 옆에 있어야 해. 시위 당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이번에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고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작은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자와 함께 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시민 대표로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평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때 관중석에서 한 시민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당신 딸을 위한 불빛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여기 모인 거였어요. 소피아도 짧게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용기를 배웠어요. 폭력 없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런 방식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어요. 평화로운 방법으로요. 시위가 끝난 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줍고 의자를 정리하고 촛농까지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한국 촛불 시위에서 봤던 장면과 똑같았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빗자루까지 가져와서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식 시위 철학이 미국식 시민운동으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시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시위가 끝나고 일주일 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안서를 만들어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을 촛불 산책의 날로 정하자는 내용이었어요. 큰 시위가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동네를 걸으며 평화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였죠.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고 노인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어요.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평화로운 방식에 호감을 보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위라고 하면 경계부터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런 시위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죠 라고 시청 관계자가 말하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남편 카를로스와 소피아, 그리고 막내 아들 마르코까지. 마르코는 아직 8살이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가족이 함께 걷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엄마, 우리 매일 이렇게 산책해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면서 이웃집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각 집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고 다른 꿈이 있겠지만 모두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식사를 하는 가족들이 보였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엄마,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런 시위를 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마도 그럴 거야. 그들이 가르쳐준 건 일회성 방법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거든. 평화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 말이야. 카를로스도 말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네. 우리 동네가 더 화목해진 것 같아. 남편도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촛불을 켜봤습니다. 지연이 처음 준 그 작은 촛불이었어요. 이제는 많이 짧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어요. 이 작은 빛이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 어쩌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해보니 신기했습니다. 마르코가 촛불을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 불빛이 정말 예뻐요. 따뜻해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어요. 지연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레나 씨 덕분에 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한국의 시위 문화가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평화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이제 그 정신이 여기서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서울에서 시작된 철학이 미국 시민 문화로 정착되고 있었어요. 제도보다 강한 마음으로 이어진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준 건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희망을 지키는 법이었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촛불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도 시민의 힘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분노 대신 촛불을 들었고 폭력 대신 질서를 택했습니다. 그 정신은 국경을 넘어 LA의 거리에서도 폭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 방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증명한 위대한 민주주의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의 철학이 전 세계 시민들의 행동 방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지킴의 지킴이 민지였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